10화 예고에서는 하진이 분양 사기를 알고 폭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신이 가족이 맞냐며 분노하는 장면은 하진의 속상함을 그대로 드러냈죠. 하진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낙수를 데리고 허남준이 운영하는 정신과로 향하는데요. 낙수는 정신과를 극도로 혐오했지만 화장실에서 만난 아이를 통해 편견을 내려놓기 시작했죠. 자신보다 어린 허남준을 통해 무엇 얻을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허남준과 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늘 갑으로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을이 되어 보니 하진과 수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하게 되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두 사람에게 사과하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화는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질 정도로 답답한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한 장면은 하진 동생 부부가 낙수에게 갑질하는 장면이었죠. 낙수는 11억에 가까운 상가 사기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이자만 300만 원이 나가는 현실에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는데요. 중소기업부터 작은 회사들까지 정말 닥치는 대로 제출했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화려한 경력이 오히려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적은 월급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회사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급여 또한 낙수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액수였는데요. 그럼에도 그 직장조차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낙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진 동생 하영의 회사에서 일해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시간이었죠. 하영 회사에 찾아간 낙수는 첫 순간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낙수에게 하영은 비웃는 표정으로 형부 면접 보는 것 같다고 말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는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말은 낙수에게 치욕 그 자체였죠. 예전에는 낙수를 이사로 스카우트하겠다고 그렇게 사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ACT보다 더 좋은 연봉을 약속하며 간절히 부탁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낙수를 아랫사람 취급하며 막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는 시청자조차 분노가 치밀 정도였죠. 더 충격적인 건 책상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사무실 구석에 의자 하나를 내주고 그냥 앉아있으라고 한 것이죠. 직원들은 그에게 모욕주기라도 하듯 택배부터 커피 심부름까지 온갖 일을 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낙수는 웃으며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한상철이 간편결제 도입건으로 머리 아파하고 있었는데요. 낙수가 자신이 해보겠다며 ACT 도부장과 미팅을 잡아오죠. 그는 일이 성사되면 수익의 10%를 낙수에게 주겠다며 희망을 심어줍니다. 낙수는 오랜만에 실력을 뽐내며 제안서를 만들어 ACT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공황 증상이 시작되죠. 숨이 막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참고 회의실에 들어선 낙수는 자신의 팀원들과 도부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발표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공황장애 때문인지 말이 꼬이고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게다가 하영이 PPT 조작을 잘못해 발표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송 과장과 정대리, 권 사원은 안타깝게 지켜보기만 했죠. 분위기상으로는 대실패였는데요. 고민하던 도부장이 예상도 못한 답변을 내놓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함께 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조건이었는데요. 무려 6개월간 ACT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낙수는 그건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한상철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6개월 뒤엔 자연스럽게 계약할 거라는 억지 논리였습니다. 도부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낙수는 6개월 후에 계약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게다가 6개월 동안 무상이면 자신에게 약속한 수익금 10%는 어떻게 할 거냐며 분노하죠.
하지만 한상철은 처음부터 낙수를 이용할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상철은 이 일에 있어 낙수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비하하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요. 게다가 발표 중 덜덜 떠는 모습은 무척이나 실망스러웠다고 말하죠. 이게 가족으로서 할 말인가 싶습니다. 결국 한상철이 원했던 건 김낙수가 아니라 도부장과의 미팅 자리였습니다. 낙수는 너도 도부장한테 결국 당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버리죠. 한편 수겸의 이야기 역시 답답함을 유발했는데요. 수겸은 연대생으로 나오죠. 아버지는 대기업으로 가라고 조언하지만 수겸은 대기업도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았다며 반발하는데요. 물론 그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겸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이미 이정환에게 3천만 원이나 사기당한 상황인데요. 그 돈을 낙수가 갚아주며 공부에 집중하라고 부탁을 했었죠. 하지만 낙수와 상의도 없이 빚을 갚기는커녕 그 돈으로 판매를 시작한 것인데요. 만에 하나 이 판매가 실패할 경우 6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아무 경험도 없는 수겸이 3천만 원을 너무 쉽게 본다는 것인데요. 고객들의 반응도 보지 않고 티셔츠를 1200장을 구매해버리죠. 브랜드도 아닌 일반 후드티를 7만 원대에 판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자신들한테 50%는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순진한 생각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수겸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혀 판매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방 안에는 재고만 쌓여 있죠. 좁디 좁은 방 안에 박스들로 가득한데요. 결국 낙수의 도움으로 분양받은 상가의 첫 입주자가 수겸이 됩니다. 낙수는 점점 무너져갔는데요. 하영 부부에게 심한 모멸감을 느낀 낙수는 결국 야간 대리운전까지 나서게 되죠. 그런데 하필 손님이 최고의 갑질 상사였는데요. 그는 자신이 부하에게 욕을 하다 못해 낙수에게도 욕을 하면 20만 원을 더 주겠다며 재촉하죠. 스트레스를 받던 낙수는 운전 중 공황장애가 시작되는데요. 이로 인해 마주오던 트럭을 피하다 사고를 내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낙수형 창수는 술자리를 마련하는데요. 그리고 낙수가 마음 상하지 않게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낙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이 카센터에서 어떻게 일하냐며 거절하는데요. 창수는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며 낙수의 등을 두드려주죠. 낙수는 결국 카센터에서 새 일을 시작합니다. 작업복을 입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이 일을 시작하는데요. 믹스커피를 마시는 그 일상들이 어쩐지 그에게 편안함을 줬죠. 그리고 창수가 낙수에게 의외의 제안을 해 그를 놀라게 하는데요. 카센터 옆에서 세차장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손세차를 하는 사람도 많으니 잘 될 거라는 것이죠. 갑작스런 제안에 하진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하진은 무조건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낙수는 살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세차장 사장님이 되는데요. 세차장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낙수 앞날이 기대가 되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